카웃은 안드로이드, iOS, 웹앱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원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빨간색 네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사인업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그리고 직접 가입이 있는데 저희는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할 경우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할 경우 구글 아이디로 카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보를 꼭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핀 번호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꼭 해야 가능합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유저네임을 입력하게 됩니다. 유저네임은 카웃에서 사용하게 되는 아이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조인 카웃을 눌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버튼을 눌러 문제 만들기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 위에는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칸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타이틀, 주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와 관련된 그림을 골라 보겠습니다. 카메라나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카웃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Question을 눌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는 문제와 관련된 그림을 넣을 수 있고요. 오른쪽 보라색 동그라미는 문제를 푸는 데 주어지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문제의 내용, 아랫부분에는 객관식의 선택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가운데 창을 탭하여 문제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입력합니다. 선택지의 내용은 공유된 화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기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 오른쪽에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것이 정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선택지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완성이 되었으면 우측 하단에 Add Question을 눌러서 다음 문제 생성을 합니다. 문제와 관련된 그림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포토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가운데 창에서 문제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선택지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완성이 되면 좌측 상단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문제 주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던을 누르고 문제 생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혼합물의 분리라는 주제에 문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좌측은 혼자서 과제를 해결할 때,
우측은 실시간으로 경쟁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우측의 실시간 경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클래식 버튼은 하나의 기기로 여러 명이 사용을 할 때 사용하고, 우측의 팀 모드일 경우 여러 명이서 하나의 기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데, 저희는 클래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윗부분에 숫자 6개의 숫자가 된 핀 번호가 나옵니다. 이 핀 번호 6개를 학생용 기기에 입력을 하면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엔터핀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핀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핀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핀 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학생용 기기에서는 학생을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닉네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입력하고 OK Go 버튼을 누르면 교사 공유용 화면에 학생이 접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플레이어라고 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접속한 학생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학생이 입력한 닉네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닉네임 학생을 클릭하면 우측에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 취소 버튼을 누르면 강퇴가 됩니다. 학생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닉네임이 추가되고 플레이어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 숫자를 통해서 선생님은 반의 학생들이 몇 명이 접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3명의 학생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의 닉네임을 눌러서 강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모든 학생이 접속해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맞추면 1000포인트를 얻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공유용 화면에서는 선택지에 내용이 보이지만 학생용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 맞추고 나면 몇 명의 학생이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 아까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더 꼼꼼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결과가 보여집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면 학생들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 Result 버튼을 누르면 학생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사용 기기가 PC라면 Get Result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얻은 점수를 볼 수 있고, 또 문제별로 학생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어떤 오답을 선택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평가나 피드백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카우스는 단원 마무리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면 더 재미있는 카우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